4기통 엔진의 원초적인 사운드와 기름 냄새가 같이 이렇게 예, 아무래도 바로 엔진룸의 경력이 철판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다 열기도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 출발해볼까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요. 네. 클러치의 중립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자, 사이드 브레이크를 살살 돌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속 페달을 꾹 밟으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띄면은 참 앞으로 슬슬 가죠. 그러면서 악셀레이터를 올려줍니다. 올려줍니다. 야, 굉장한데. 아무래도 방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없으니까 소음을 내일 시끄럽게. 네. 근데 이게 속도가 올라가니까 예. 더 소음이 한결 잦아들고, 그러니까 지금 진짜 타고 있는 느낌은 앞에 이 엔진룸만 보이지 않으면 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일단 내려서 보여드릴 텐데 바닥이 그냥 나무판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 지금 구멍 매트를 덜어내면 아, 근데 뒤에 보니까 외건 진칸도 바닥이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휠도 나무로 돼 있고. 예. 그럼 저 나무로 된 휠의 내구성은 괜찮은가요? 그 마차의 내구성이야 길도 안 좋았으니까 아무래도 예.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정말 매력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움직이는 게. 근데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은 발도 이제는 쓸 일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저속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왼발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가면 그렇죠. 아니 그렇지 발 떼고 밖에 크루즈처럼 이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예, 속도를 조절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트로틀 레버를 위로 밀면 고속이 되는 거고 저속이 되고 아래로 쭉 내리면 고속이 점점 되는 거고 트로틀 여는 거죠. 네네. 아무래도 너무 개방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 이 조금만 속도를 올려도 엄청나게 속도감이 있어요. 네, 그러네요. 왠지 차를 계속 타고 싶은데 왠지 아껴야 될 것 같은. 지금이야 자동차를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지금 그 100년도 더 100몇십 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세상 믿어지지가 않네. 그렇죠. 천천히 달려도 이 속도감이나 또 이 유리창이 워낙 넓으니까 개방감이나 이게 상당합니다. 오래 달리다 보면 열기가 느껴지세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이 밑에 격벽이 워낙 얇으니까. 예. 이제 후진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저속이나 고속이나 왼발을 잘못 조작하면 후진도 안 돼요. 진짜 그럴 거예요. 이 후진 페달이 정말 요즘 사람들한테는 낯선 개념이에요. 야, 정말 멋집니다. 시동 꺼보겠습니다. 네네. 시동을 끄고 내려서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차는 포드 모델 T입니다. 자동차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기념비적인 차죠. 1908년에 처음으로 양산이 됐던 차고요. 아시다시피 헨리 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 시대를 개막을 하면서 생산했던 주역입니다. 사실 모델 T를 헨리 포드가 개발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드 공장에서 이 차를 생산하고 있는 그 많은 근로자들이 자기가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차를 만들자. 그게 이제 진정한 모터리제이션의 시작이라고 그는 판단했고 1900년대 초창기에 그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앞서 있었던 생각이었죠.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자동차는 그야말로 극소수를 위한 고급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모델 T는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게 되고 심지어 헨리 포드는
이 차를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바디 컬러도 검은색 딱 한 가지로 통일을 합니다. 경쟁자들이 뭐 굉장히 화려한 색의 차를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 때 포드는 역발상이었죠. 까만색 딱 하나만 해서 최대한 싼 값에 팔았어요. 그래서 1908년에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850였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그 나중에는 대량 생산 체계가 완전히 잡힌 다음에는 이 차의 가격이 그 당시보다 거의 3분의 1, $250까지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포드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던 분들이 자기가 만든 차를 다 구입해서 탈 수 있는 진정한 모터리제이션을 실현을 했죠. 물론 포드의 이제 대량 생산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불호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대적인 개념의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이 단일 모델 한 가지로 그 1,500만 대 판매를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흥행 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그래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포드와 전혀 다른 반대되는 전략을 펼쳤던 게 당시 GM의 회장이었던 알프레드 슬로원이었습니다. 이 배경도 다릅니다. 포드는 말 그대로 이제 맨주먹으로 시작한 엔지니어 출신이고, 알프레드 슬로원은 MIT에서 공부한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리고 포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하자, 거기에 목표를 두었고, 슬로원은 그 소비자들을 분석을 했는데 싼 값에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최고급의 고급차, 비싼 차가 필요한 사람까지 고객을 분류를 하고 거기에 각각 맞는 브랜드를 다각화를 해서 쉐보레에서 캐딜락까지, 뷰이까지 다양한 모델 라인업으로 시장에 접근했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지만 두 거인이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왔고, 처음에는 포드가, 나중에는 GM이 각각 큰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을 자동차 왕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모델 T는 4기통 3000cc에 가까운 2898cc의 엔진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를 보시면 지금 이 차는 그 모델 T의 가지치기 모델인 외건형입니다. 외건형이고요. 이 내부를 보시면 지금의 자동차에 대한 지식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형태는 뭐 자동차라기보다는 마차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붕도 그렇고 시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핸드브레이크입니다. 핸드브레이크가 이 독특하게도 운전석에 왼쪽에 붙어 있죠. 이것도 당시에 그 마차의 어떤 그런 형태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게 핸드브레이크 역할도 하지만 또 앞으로 쭉 밀면은 중립 기어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보시면 3개의 페달이 있는데요. 수동 운전을 요즘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은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페달이 클러치입니다. 클러치 페달이고, 저걸 밟아서 꾹 밟으면은 저속 주행이 되고 떼면은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게 클러치 페달이고, 이 가운데 있는 페달이 리버스 페달, 그러니까 후진 페달입니다. 그때는 이 기어를 가지고, 하나의 기어를 가지고 전진 후진을 조절할 수 없는 기술 단계였기 때문에 페달을 분리를 했죠. 그래서 리버스 페달, 후진 페달이고요. 제일 안쪽에 있는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엑셀 페달, 가속 페달이 있는 위치입니다만, 이게 풋 브레이크입니다. 주행 중에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감속을 이루어질 수 있고 정지할 수 있죠. 그래서 클러치, 후진 페달, 풋 브레이크, 이렇게 3개의 페달이 있고요. 지금의 이제 가속 페달 기능은 이쪽에 스티어링 휠 오른쪽 뒤에 있는 이 레버, 드로틀 레버로 조작을 합니다. 이 드로틀 레버를 아래로 조작을 해서 내리면서 속도를 올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왼쪽에 있는 레버는 점화 타이밍을 조절하는 그런 레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차를 운전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 게, 이 핸드브레이크를 일단 푼 다음에 클러치를 밟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이 드로틀을 움직이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그렇게 해서 차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지금의 어떤 수동기어 차를 많이 몰아보셨고, 수동기어 조작에, 매뉴얼 조작에 익숙한 분들은 당황하시면은 이 페달을 잘못해서 익숙한 페달에 그냥 습관적으로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는 운전이 쉬운 차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차도 이제 무겁고 조작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뭐 친절한 차라는 어떤 좋은 칭찬은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 마차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정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자동차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준 기념비적인 차였죠. 그래서 그렇게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